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현대시 4강 두 작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남수 선생님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입니다. 제목에서 할머니, 시적 대상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그 할머니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 꽃씨를 받으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꽃씨입니다. 꽃도 아니고 꽃씨입니다. 그러면 꽃씨는 땅에다 뿌리면 새싹이 돋아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그러면 꽃씨 자체는 긍정적인 것. 미리 말씀을 드리면 희망, 삶의 희망,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작품의 제목으로 작품 내용을 미리 짐작해 보았고, 실제 작품 내용 보겠습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현재형 어미를 활용했습니다. 방공호, 잘은 모르시겠지만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전쟁 중에 사용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라는 선지로도 활용될 수가 있겠죠. 위에 어쩌다 핀, 즉 방공호 위에 뭐가 피었는데 채송화, 아까 제목에서 꽃이라고 했죠. 어떤 꽃이었냐면 채송화라고 하는 꽃이었습니다. 그 채송화라는 꽃의 꽃씨를 받으신답니다. 자,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다 달아 놓았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여기서 말하는 극한 상황은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 강인한 생명력, 즉 방공호 위에서도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호 안에는 아예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방공호 안에는 들어오시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행동을 통해서 들어오시지 않는 행동을 통해서 노여움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노여움일까요? 당연히 전쟁을 향한 노여움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여움을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숫자에 적어주신 할머니는 그저 노여우시다. 할머니의 감정, 할머니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선지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진작 죽었더라면 이런 꼴 저런 꼴 그러면 에휴 진작 죽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누구의 말? 할머니의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으련만, 즉 할머니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해서 비극적이고 폭력적인 전쟁의 현실에 앞서 앞에서의 분노와 한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글쎄 할머니 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막 할머니한테 따지고 할머니한테 화를 낸다라기보다는 어쩌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 적어지신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 수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할머니의 노여움을 풀려고 건넨 말이었는데 그 말로서는 풀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연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똑같죠? 1년이랑 똑같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의 표현상의 특징은 표현 효과는 의미를 강조한다. 형태적 안정감을 취한다. 여운을 형성한다. 마지막 운율을 형성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인젠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데도 아주 극한의 상황을 가정했죠. 만약에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 작은 꽃씨를 받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에서 꽃씨가 희망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것은 할머니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꽃씨를 받으신다라고 했으니까 좀 강인한 의지까지, 이 내용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작품 내용 이렇게 살펴보았고 밑에 정리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나요? 가장 중요한 것 대조, 방공호화, 채송화, 그 다음 시점의 변화, 아주 특징적인 거죠. 할머니의 직접적인 말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형태입니다. 보셨나요? 해제 보시고 이해와 감상 보셨나요? 마지막 꽃씨의 상징성 보셨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셨으면 그 다음 내용 확인 문제, 빈칸 채우기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나요? 표현사의 여기 보셨나요? 표현사의 특징 한번 보면 변형된 수미상관, 조금 1년하고 사연이 거의 동일했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하고 애정의 숭고함이 채송화라는 작은 사물을 통하여 전쟁의 비정함, 야만스러움과 대조되고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 꽃이, 방공호, 대조가 된다라고 했었죠. 할머니의 행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한다. 그 다음 중요하다고 했었던 시점의 변화를 활용했다라는 것. 여기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빈칸 채우기 문제이고 서술형도 이렇게 수록을 해 놓았는데 볼게요. 윗글에서 전쟁을 환기시키는 소재, 답은 그냥 바로 방공호가 떠오르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실제 이거는 내신 대비잖아요. 이러한 서술형은 학교에서 만약에 서술형으로 출제를 하면 반드시 조건을 달아주십니다. 근데 그러한 조건을 만약에 눈여겨보시지 않으시고 접근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도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서 만점을 받겠죠. 배점이 7점이 잡혔으면 7점 전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술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작품, 두 번째 작품 김광석 선생님의 생어의 감각, 조금 어려운 작품이거든요. 제목 자체도 조금 어렵잖아요. 생어의, 우리 삶의 감각이라 합니다. 조금 작품 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더욱더 천천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명의 종이 울린답니다. 여명은 시각이거든요. 희미하게 날이 밝아오는 빛인데 그 빛의 종이 울린다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감각적 심상이라고도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교재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에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언급은 전혀 없었고 청각적 심상으로 새로운 시작, 물론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용 설명서의 내용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용 설명서의 내용대로 작성을 해 놓았으니 이렇게 보시고 혹여나 학교 선생님께서 공감각적 심상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그것도 맞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새벽별이 좋은 것이겠죠? 반짝이고 좋은 것이겠죠?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닭이 웁니다. 좋은 거죠? 꽃기요 꼬꼬꼬꼬꼬 좋은 거죠? 개가 왈왈왈왈왈 좋은 거겠죠?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생동감,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다. 이건 설명을 아직은 달아놓지는 않았는데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만남이 있는 거고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내용, 다음 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사람이 만남은 내게로 오죠. 가는 사람은 내게서 헤어지는 겁니다. 즉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삶의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만나죠? 그러면 누군가를 학생 여러분들께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누구랑 헤어졌죠? 그러면 학생 여러분께서 헤어진 겁니다. 그것도 학생 여러분이 중심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삶의 중심으로 인식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 행과 이 행의 문장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대구법이라고도 부르는 통사 구조의 반복,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년입니다. 아픔에, 이게 실제 뇌일혈이라고 해서 아마 선생님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뇌출혈 과도 같은 건데 거의 돌아가실 뻔 했거든요. 시인님께서. 그런 진짜 아픈 일을 겪으셨는데 그것을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과장법이라고 설명을 달았지만 죄송하거든요. 왜 정말 과장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정도로 아팠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밑에 깨진 하늘이 그만큼 절망적이었겠죠. 아프면 그렇습니다. 이 아물 때에도 가슴에 뼈가 서지 못했답니다. 가슴에 뼈가 서지 못해서 푸른빛 색채어가 사용되었고 장마에 넘쳐 흐르는 흐린 강물 위에 떠서 황야에 갔답니다. 즉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좋은 것 뭐가 푸른빛이 장마에 안 좋은 것에 흐린 강물 위에 안 좋은 것에 떠서 안 좋은 황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삶의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너진 두개. 무너진 둑은 앞에서 살펴보았었던 마이너스가 맞겠죠? 무너진 두개 혼자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그러한 마이너스 상 속에서 한쪽 구석에 뭐가 피어 있답니다. 채송화가 피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제목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삶의 감각을 흔들어 준 겁니다. 즉 삶의 감각이 죽어 있었는데, 메말라 있었는데 그것을 흔들어 주었으니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즉 채송화를 통해, 자연물인 채송화를 통해서 생명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핵심 정리 내용 정지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적으로 역전된 구성이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여기는 희망을 품은 거잖아요. 근데 절망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희망을 품은 거죠. 그러면 굳이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희망을 품었으니까 1년이 현재, 이 아픔을 겪고 절망감을 느꼈었던 건 과거, 그리고 희망을 품은 거니까 현재. 물론 이 현재보다 여기 있는 이 현재가 좀 더 이후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 과거, 현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설에서 말을 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주제, 구조, 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셨으면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와 감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죠? 역순의 짜임이라고 되어 있죠? 쭉 보셨나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시간으로 다 못 읽습니다.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바 휴대전화로 보고 계시면 정지 버튼 눌러주시고 읽으시고 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꼭 반드시 읽으세요. 나중에 읽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면 확인 문제 있습니다. 역시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요건 내려가도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 문제 하나만 살펴볼까요? 디귿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픔 아까 뭐라고 했었죠? 이거는 정말 내신입니다. 선생님 수능 대비해서 이게 말이 선생님 이것이 수능 대비해서 말이 되나요? 어떻게 이게 출제가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내신 대비입니다. 이 서술형은 물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비도 되는 거지만 서술형은 사실상 솔직히 내신 대비거든요. 그러면 한번 적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내일혈로 쓰러졌던 경험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서술형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복합지문. 제가 웬만하면 영상에서는 따로따로 한 작품 한 작품 실려 있는 문제보다는 이러한 복합지문 문제를 보여드리는데 그 이유는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복합으로 같이 물론 시험 범위가 1, 2, 3, 4, 5, 6강이라고 만약에 잡히면 1강에서 하나, 3강에서 하나, 5강에서 하나 해서 3개 작품을 하나의 지문으로 묶어서 출제 물론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 자체가 결국에는 복합 지문입니다. 즉 이렇게 쭉 가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와 나의 공통점 이렇게 같이 묻는 거 이런 형태도 반드시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복합 지문을 보여드리는 건데 보여드린 문제 바로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 확인하셨나요? 정답은 4번이죠. 종결음이 반복. 여기 보시면 니은다 반복되어 있고 여기도 니은다 있다 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군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앞쪽에 여기 있는 문제는 저번 영상에서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교재 변형 문제입니다. 학교가 아니라 수능 특강 교재 문제를 저희가 문제 형태는 그대로인데 선지 내용을 거의 다 다르게 이렇게 일일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해놓은 보기는 똑같거든요. 하지만 밑에 있는 선지가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 놓은 문제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저희 나무 아카데미 사이트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학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